네, 고를말 이수다 보고 왔는데요. 이 긴급 복구 작업도 참 중요하지만 특정 오름에만 사람이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탐방을 분산하거나 또 탐방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제주의 귀한 자연유산 오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귀에 쏙 박히는 키워드 그리고 쉽고 재미있는 설명 돋보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오늘도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매주 팡팡 뉴스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이분 소식이 빠지질 않았어요. 원지사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제주도지사인가 연예인인가 알 수 없는 요즘 그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네. 첫 키워드 원희룡 도지사의 특별한 여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해마다 떠나는 학예 휴가지만 올해는 대권 행보로 유독 여느 때와는 다른 다이나믹한 긴 휴가를 보내고 있어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그동안 정체성이 모호하다, 용병 아니냐, 히딩크냐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거리감을 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최근에 지난 7일이었죠. 국회에서 두 사람이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김 위원장이 원지사의 대권 도전 격려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원지사가 여름 휴가 중에도 나라 걱정에 참 바쁜 것 같은데요. 최근 보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파트 처분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지 이슈였죠. 않았습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의 원지사님 이 대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아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제 보수 정치권을 향해서 국회의원 부동산 신탁제를 제안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지사 본인의 SNS에는 부동산 정책만큼은 우리가 민주당보다 잘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 심판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 신탁제요. 네. 잠깐 짚어주시죠. 네, 좀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아마 주식 백지 신탁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고위 공직자들에게 주식 백지 신탁제처럼 임기 동안에는 필수 부동산 주거용 주택 한 채를 빼고는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주도 부동산 문제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원지사님의 발언을 보면 나름 이 도내 주택 정책에는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민주당보다는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주도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좀 챙겨봤습니다. 2015년에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당시 2025년까지 매해 1만 호씩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수정이 됐습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6천 호에서 9천 호 사이를 공급하겠다라고 한 번 수정이 됐고요. 이게 급기야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2020년까지 공공주택 1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면서 점점 담대했던 계획이 축소,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입주 세대가 1985 가구로 20%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주택 공급이라는 단편적인 정책만으로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과연 좋은 성적표일지는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계획이 잘못 세워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 원지사가 제주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슬기로운 해법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만의 끈끈함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말하지 않아도 제가 막 나가네요 이제. 로고송이죠? 네. 네. 가족이란 말 정말 정겹고 푸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폐지 논의가 본격화하자 모처럼 하나로 뭉치는 제주 교육가족의 내용 키워드로 담아봤습니다. 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그 헌법재판소에 최근에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그 가짜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시민단체가 강십의 교육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하니 제주도의회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상임위별로 따로 그리고 교육위원회 따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교육위원회 전원 반대라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견서가 가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제주도 교육위원회는 모두 5명의 교육위원과 그리고 4명의 일반 도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9명이죠. 자, 그런데 5명한테만 입장을 물었다는 겁니다. 교육위원 5명. 그러니까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나머지 도의원에게는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걸 그대로 교육위원회 전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으로 내려서 전달을 했다는 건데, 강시백 교육위원장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 전달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다.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뉴스 보고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왜 어릴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적표 부모님 사인 받아오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이거 마치 가짜 사인을 받아가지고 제출한 게 아닌가. 선생님 출신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최근에 전교조 제주지보도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그리고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의원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성명을 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평등권 침해 그리고 교육위원 제도의 현실을 눈 감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네, 교육의원 존폐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교육이라는 게 100년을 앞을 내다보는 분야인데요. 계속되는 이런 논란 때문에 교육의 본질이 흐려지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충분한 고민 그리고 논의 속에서 그 해법을 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 보육교사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조금 무거운 주제로 준비를 네. 했습니다. 제주는 물론이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이른바 보육교사 살해 사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정황 증거, 간접 증거 이런 것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생각인데요.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건 간단히 요약해드리면요. 지난 2009년 2월 1일 새벽에 이 보육교사 이모 씨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씨 일주일 후인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한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당시에 확인된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이 택시를 이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택시 기사를 전수조사를 하고 결국 박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자, 하지만 일주일 시차로 발견된 시신의 상태가 비교적 깨끗해 실종 당시에 숨진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불검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용의자는 풀려났고요.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풀려났던 박 씨가 다시 체포가 됐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피의자를 특정짓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그게 유명한 돼지 실험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돼지에 이제 그 밍크 코트를 입혀가지고 비슷한 상황을 연출을 했다는 건데, 사망 일주일 후에도 주변 환경의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시신의 부패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실종 당일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CCTV 보정 영상 그리고 피해자 옷 등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미세한 섬유 조각 등을 근거로 분석 작업을 한 끝에 다시 박 씨를 체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된 거죠. 하지만 1심, 2심에서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었잖아요. 그 당시 이 구체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섬유 조각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무스탕 뒷목 부분에서 나온 섬유와 동일하다고 이걸 똑같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네.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범죄인임을 전제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무죄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은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한번 가볼게요. 모두의 경조사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경조사를 앞두고 다들 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경조사 누구한테까지 이거 알려야 되지? 이거 안 보내면 이거 섭섭해하고 또 그렇죠. 잘못 보내면 뭐야? 나한테까지? 이런. 그렇지, 이렇게 구설에 오를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도의원님들 그런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의회 김태석 전 의장 그리고 박원철 전 위원장 등이 이른바 부적절한 경조사 문자를 보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도 의회의 번호를 사용해서 의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약 3,000명에게 본인의 경조사 소식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번호의 사적 유용 비판이 일고 있는데 지방의원 행동 강령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팡팡뉴스 오늘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공적 마스크 판매 제도 이번 주 토요일인 11일로 판매가 종료됩니다. 12일부터는 약국뿐만 아니라 마트나 편의점 그리고 온라인 등에서도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 구매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모레까지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는 신분증 확인이나 또 구매 수량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만큼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